네, 유튜브 스타, 종편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서정욱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다. 익씹. 이게 아주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 가장 큰 이슈로 네. 떠오르는데 지금 CBS의 그 김규환 논설실장이 어제 그 방송을 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1월 달에 그때 그 파우치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한참 그럴 때지. 그때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몇 차례 보낸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뭐 한동훈 위원장 부인한데도 이게 보냈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측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사과를 당해서 하라면에 내가 사과를 하고 사과보다 이게 더한 거라도 하라면 하겠다. 그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거죠. 상의를 하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김건희에서도 고민이 됐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후보 때 한번 사과를 했더니 지지율이 더 떨어지더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되는데 당에서 이제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이제 그 답도 안 하고 씹어버렸다. 씹어버렸어. 이걸 이제 읽고 씹는다. 읽씹. 일씹. 이렇게 그 어제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윤 대통령도 격노를 했고 한 위원장이 그 사태 있잖아. 까지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할 정도로 그때 격노했다. 그 말이 나온 거야 이제. 예. 제 발언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측은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제 그 사적인 관계다. 사적으로 이렇게 그 의논하는 게 부적절하고 자기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 공적인 통로로 이제 그 사과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결국 사과를 안 했지 않느냐. 따라서 이제 이걸 어떻게 영부인하고 직접 상의하는 게 부적절하다. 사적인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답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죠. 공적으로 이제 그 여러 번 요청했다 사과를 뭐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전당대 앞두고 이게 터져서 그럼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는 완전히 이건 루비콘강 걷는 거다. 그 증표다.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예. 어떻게 분석합니까?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적 공적이 딱 잘나게 구별이 됩니까? 대통령 부인도 그 공적 지위입니다. 영부인이 그리고 외국 순방도 하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잖아요. 그렇지. 이 문제의 당사자고. 그때 논란의 당사자지. 예, 그다음에 영부인은 저는 공적 지위로 봐요. 이것도 이게 뭐 꼭 대통령하고 이게 상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당사자인 영부인과도 이게 사과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 왔잖아. 답장을 그러면 했어야지. 이게 답을 해서 아니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예. 뭔가 이게 그 자기 생각을 아니면 사과가 뭐 필요 없을 것입니다. 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협의해서 그때 사과 필요됐으면 사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영부인이 하겠다잖아요. 그래 이제 한번 상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럽니까? 제 말은 이제 그때 뭐 물론 이제 사과에 따라서 결과가 총선 결과가 뭐 완전히 바뀐지 안 바뀐지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는 걸 원하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실에 여러 번 요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부인이 사과를 하겠다고 굳이 문자 온 걸 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하겠다고 하니 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인 사과시키는 게 도리상 쉽지 않잖아요. 에이, 그럼. 부인 뭐 근데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라면 아 이게 정말 불감청 고소원이잖아. 영부인한테 이게 먼저 사과를 요구하기도 그런데 하겠다고 왔잖아. 그러니까. 불감청 고소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바로 답을 해서 그러면 영부인님 고맙습니다. 사과하는 게 선거에 도움 될 것입니다. 본인 사과 필요하다고 했으니 용기를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러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모양새를 사과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느 수위까지 할지 이렇게 상의해서 사과해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런 비선이나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 영부인이고 본인이 당사자고 영부인이잖아. 영부인하고 비대위원장이 접촉이 왜 이게 비선처럼 완전히 그렇게 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뭐 인간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공적으로 봐서도 그때 그 김건희 여사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 사과해서 문제를 떨고 갔으면 어떨까 이런 데 그 아쉬움이 있고 따라서 너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게 뭔가 너무 결백한 건지 뭔지 왜 이렇게 공사를 딱 나눠가지고 결벽 나는 부분이 이게 있나?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용적으로 보면 이게 사과 시키면 되잖아요.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우리 비선이나 뭐 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내가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에 사과했지 않냐. 이거는 이게 조금 저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적 사적을 떠나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20년이 넘었다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소정욱 변호사 잘 알잖아. 예. 우리 마누라가 소정욱 변호사한테 문자를 했어. 예. 아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읽고 씹으면 그 기분이 우리 우리 마누라 입장에 기분 더럽지 않겠어? 그게 어? 그렇죠. 아니 개인적으로도 저는 인간적으로도 뭐 둘다 문제 공적으로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한 위원장이 할 말이 없죠. 그래 인간적으로도 이게 인간적으로 뭐야, 보면 이게. 이게 저는 공적으로도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때 예. 왜 영부인은 공적 지위라니까요. 단순한 사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보면요. 봐도 그건 아이, 그거는 문제잖아. 진짜 그건 씹으면 안 되죠. 그래 그 20년이 됐대잖아 두 예, 관계가. 뭐 옛날에 뭐 넥타이도 사주고 뭐 찌개도 그러니까. 끓여주고 밥도 주고 형수님이라 불러 모이는데 형수님이지. 그럼. 그렇다면 이게 저는 차라리 오면 여사님, 여사님, 그러면 이러면서 이게 좀 이게 저희가 뭐 사과나 또는 이게 뭐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걸 하고 안 그러면 이게 모양새를 대통령께 해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저하고 해서 이렇게 사과 자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든지. 답을 주든지 아니 뭐 그 통화한다 해서 이게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결벽증이 있나? 아니 아니면 저는 답을 내서 모양새는 이게 또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걸 하고 한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전화까지 저는 씹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생각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게 이제 그 사과를 안 하게 되고 좀 이게 타격은 줬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나는 굉장히 큰 이 결정타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파가 굉장히 지금 분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바가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바가 있고 그런데 이게 결정타가 돼서 한 바조차도 좀 부서지지 않나? 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한데 이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아직도요. 이건 이제 수많은 전당대 이슈 중에 하나니까 아이, 그렇지. 아직도 뭐 저는 이제 그 엄중 중립이고요. 어차피 이게 그 윤 대통령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저는 하나가 돼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도 일정 지지세가 있고 이걸 이게 자꾸 떼내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 정치가 되거든요. 뺄셈이. 저는 지금도 이게 그 아직도 제 마음은 엄중하게 그 중립이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저는 화해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제 입장인데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냉정하게 이제 평론가로서 평론가로 냉정하게 보면 이게 그 보수 유튜버들 중에요. 제가 보기에 어벤져스 전략회의 그건 신조 사무실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정의구현 박완석 있잖아요. 정의구현. 그건 이제 계속 그 따라다니 방송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황경구 씨 연은 그다음에 그 BJ 툴 요 정도가 이제 그 아직 친한 유튜브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심하게 비판한 게 옛날 신의 한수의 그 홍철기 신의 한수. 그다음에 요즘은 고성국. 그다음에 박사님도 요즘 비판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열렬하게 비판한 게 전여옥. 전여옥. 예. 요 정도가 이게 아주 강하게 지금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만 보면 거의 한 70~80%가 반한동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반한동으로 돌았어요. 예. 뭐 지금 예.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있죠. 이게 근데 익십이 이게 결정타가 난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뭐 건의도 하고 했지만 통화도 했어요. 아 그래? 예, 전화 왔더라고 통화도 했고요. 통화해. 근데 그때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2분 30초 했어요. 저는 2분 30초. 2분 30초. 10초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윤 대통령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윤 대통령이 대인배잖아요. 그럼. 대인배잖아요. 뭐 저는 지금도 그 계속
갈등하면 우리가 분열되면 공멸한다. 이런데 그 입장에 있는 건데 지금 상당히 그 의외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옛날 처음 비대위원장 올 때는 거의 99%가 총선 때 많이 지지를 했잖아요. 아, 그럼. 지금 나도 얼마나 지지했어요. 지금 이런 모습에 그 한 위원장도 좀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그렇겠죠. 전날이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윤 대통령하고 자꾸 차별화를 하고 자꾸 이게 뭐 당정이 수평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차별화 있잖아. 이 전략만 가니까 이게 우려하는 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영남권 중심으로 수도권보다 영남권 중심으로 이게 우려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도 이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꼭 지키고 성공을 위해 이 한 목숨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차별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주위에 제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전화에 뭐냐면 이제 그 진중권, 김영률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너무 게 그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아, 그거 잘 얘기했어. 예, 너무 이게 그쪽으로만 휘둘리면 아, 쳐내라 그래. 거긴 쳐내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요. 조금 이게 그 중심을 잡고 우리 그 우파 쪽에 예. 좀 이게 여론을 좀 제대로 들어보셔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지금 저는 똑같은 이야기 방송에서도 너무 이게 자꾸 윤 대통령을 밟고 차별을 시켜서 내가 이게 중도로 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임기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저는 상당히 그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그 걱정이 돼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떨어지고 쓰러지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고 이재명이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망하는 길이 같이 망하는 길인데 그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고 요즘 이게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요. 아, 그렇죠. 요즘 30% 중반도 많고 갤럽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갑니다. 잘하는 일이 많았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잘하는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없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전부 다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거 다 밝혀지고. 그 최상병 특검 거 아무것도 안 안전사고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특검 막 난리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가 잘못됐나고 좀 정책들 보면 그러게. 따라서 저는 그 한 위원장도 그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 그러면 이게 우리 자유파의 여러 개의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정권 재창출. 그걸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무너뜨려야 자기가 정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그거 착각하고 성공해야 그래.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 이게 그 저는 총선 때 아쉬운 점이 많다 봐요. 포괄적인 책임은 저는 윤 대통령이 1순위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요. 공천이라든지 바로 이런 문제 포함해서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공천이. 원래 공천이라는 게 정권 창출의 공신들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거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이끌어갈 이런 게 의원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대통령과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다 뺏어온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저는 즉 한동훈 위원장 이거 좀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되는데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